있으면 좋죠. 여러 가지도 행정적으로 여러 업무로 봐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청에만 볼 일이 있다 그거 가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낫고 말고요. 모든 거 봐서는 많이 발전도 되고 그런 식입니다. 생기면 좋겠지. 도청이 생기면 좋지. 거기 먼 데까지 안 가도 되니까 도청에 볼 일을. 도청이 아무래도 다른 지방이나 이렇게 분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분들도 일이나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습득하고 조금 더 쉽게 저희가 편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청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사업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춘천까지 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만약에 청사가 이쪽으로 생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책들이 더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동지방에서 춘천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따져본다면 사실은 춘천이 전부 문화를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리적인 상황도 그렇고 영동과 영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2청사라든가 또 행정적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구민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동 지역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강원도 제2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제2청사 설치와 관련된 쟁점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늘 토론 함께 이끌어갈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심영섭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 심영섭 도의원입니다. 다음으로 강원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노승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요. 오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VCR 영상, 준비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영동 지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제2청사 이거 설치가 필요한지라고 하는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춘천권에서는 하시 이슈로 대두가 됐었었죠. 그러다가 아마 지금 영동권에서 이청사 얘기가 과거부터 논의는 됐었는데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사실 영동 지역은 과거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년 동안 한 20만 명이 감소가 됐고 수산물도 수산물 그 생산량도 5만 톤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올림픽 이후에 동해안이 조금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숙박시설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조금 급변하면서 지역 총생산도 네.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동권에서 뭔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핫 이슈로 되고 있는 북방 경제가 네. 동해안의 또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북방 경제에도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청사 도청의 일부분에 이청사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죠. 노 박사님께서는 일단 이 이청사 설치에 관한 문제가 이
지금 당장 대선을 앞두고 터져나온 이슈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미 불거져 왔던 문제이고 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우리 용동 지역에 6개 시군에서 지금 제2청사 한동예 본부를 승격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벌써 한 3, 4년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우순 지사님한테 5분 자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렸고요. 또한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소일원, 또 용동 지역의 어떤 홀대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대선의 어떤 공약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의 공약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지방선거 6월 1일 날에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어떤 공약이 채택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동 지역의 가장 수도시 강릉의 한동예 본부가 제2청사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 유세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우선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이 청사의 문제는 사실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동해 지금 한동해 그 본부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107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심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한동해 본부가 이제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문제 나오고 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좀 좀 면밀하게 좀 이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우선 있고요. 네. 그 대선 국면에서 이게 대선 후보가 이 강원도청사 이 청사 이 공약을 갖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어차피 있으니까 이때까지 좀 더 이 각 지역의 어떤 이 의지를 모으고 논의를 해서 네. 아마 차기 도지사가 어떤 공약으로 갖고 와서 이제 좀 논의를 붙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논란을 가지고 가는 거는 좀 소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볼 거고요. 또 그 일정 부분 지금 한동해 본부가 그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아까 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동해 본부를 좀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좀 조정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당연히 영동 지역에서 어떤 이 청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뭔가 좀 완전히 뭘 하나 띄워놓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 세 분 패널들의 의견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세 분 모두 다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대선 상황에서 의제로 던져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건 지방선거의 이슈나 의제로서 다뤄줘야 되는 게 보다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의견이 제시됐냐면 제2청사를 설치하는 지역이 특정이 됐었어요. 강릉 지역에다가 제2청사를 짓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발언이 있고 나자마자 영동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다, 우리 지역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청사를 지을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어디가 최적지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이 강원도청사 신축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춘천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어떤 문제가? 춘천에 이제 캠프에다 신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논란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기됐던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이제 저희 시민사회 세력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동 지역의 가장 6개 시군의 수부 도시가 강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능 어떤 발전 차원에서 볼 때는 50년 동안 우리 강원도의 환동해 본부가 해양수산업무 분야를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 향후 50년의 어떤 강원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요즘 북방 정책이라든가 강릉 제진과 이제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이라든가 또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위한 북방 물류 기지,
또 동해안권 그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양양공항 활성화 문제, 영동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주요 사업들이 주관을 추진하고 있을 만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지금 현재 필요가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 강릉의 환동예본부 이치에서 지금 역사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신청사를 지을 것이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제2청사를 승격을 시켜서 강원도의 중심 강릉에다가 제2청사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신축 논의가 나온 거는 우리 강원도의 행정력의 확장으로 된 게 아니라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강원도청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서 신축 문제가 나왔고 지금 신축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전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지금 신축 얘기가 나온 게 건물 안전진단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 현 위치에 대한 게 1순위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더 확장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대한 뭐 이런 노후도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되면 평가 기준이라는 걸 선정을 하는데 뭐 접근성, 균형 발전성, 토지 이용 확보 가능성, 뭐 용수 확보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제2청사는 그럼 뭘 따져야 되냐? 당연하게 이 지금 동해안에서 어떤 균형성을 가지고 접근성을 어디를 볼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게 본청과의 접근성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돼야 되니까 네. 어쨌든 신축은 결정하고 그다음에 위치에 있어서는 네. 1순위가 안전진단에 따른 신축의 문제라면 그게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위치에 대한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접근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흐르는 게 아까 우리 오동철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정치적인 또 흐름으로 가면은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게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표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미루기나 해서는 안 된 시기가 지금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 계속 제가 여쭤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이 강원도와 같이 이청사를 설치한 예가 있는지 왜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자, 이 다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고요. 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고 또 이 운영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아마 우리 강원도가 이청사를 얘기하게 된 사례 지역은 아마 경기도인 것 같아요. 네. 경기도가 그 접경 지역이 워낙 쇠락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보내서 그 경제 활동력을 좀 증진시키려고 북부청을 3년 전인가 만들었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사급의 예. 북부청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환동의 본부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해 쪽이 포항 쪽이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환동의 본부를 만들었다가 그거를 이제 동부지청 이제 이청사 형식으로 이제 좀 발전을 시킨 케이스고 네. 뭐 경남도 있고 전남도 있고 사실은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다 공이 균형 발전성이었습니다. 예. 낙후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그 행정력을 먼저 보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지역의 특징적인 산업,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강원도랑 똑같이 해양수산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마련했던 것이고,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접경 지역 그리고 뭐 평화라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먼저 선봉 지역으로 가고자 거기다가 만들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원도도 그런 샘플과 같은 거에 전례가 있으니까 조금의 이제 그 행안부와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진행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3군데 정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주셨고 또 그게 어떻게 이청사로 기능하게 되는지는 그 과정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 의원님. 네. 예. 아마 우리 강원도의 지금 현재 제2청사 문제는 특히나 이제 우리 경기도에 조금 전에 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북부청사가 제2청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제 2000년도에는 의정부에 있던 경기도청 북부 출장소를 갖고 경기도청 제2청사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또 행정 2부지사가 자리를 신설되어 갖고 우리 한동의 본부도 여기다가 제2청사로 승격을 했을 때는 부지사 자리도 신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경상남도나 또 전주의 서부청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년도에 6월 달에 동부청사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북부청사라든가 아니면 경상남도의 서부청사라든가 거기에 제2청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동예 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을 시켰을 때 강원 춘천 도청에서 제2청사 한동예 본부까지 시간이 거리는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제2청사가 바로 강릉의 한동예 본부에 승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 청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지자체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위원장님은 여기 관련해서 일단 수요적인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강원도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경기도의 사례를 강원도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인구가 거의 10배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넓은 지역에서 이 일정 부분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이 도청의 기능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출장소를 놓고 이러는 그 상황이니까 요거를 좀 정밀하게 좀 살펴봐서 어떤 이 도민들이 생각하는 특히 영동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강원도 이청사가 생기면 뭐 큰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이 좀 기대감을 너무 부풀리는 건 좀 안 맞겠다. 왜냐하면 정밀하게 판단해 봤을 때 분명히 해양수산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 좀 더 얹어가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크게 간다 그러면 강원도가 그만큼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치밀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일 거고 지역에서 어떤 이 최대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어떤 그 제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VCR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춘천까지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해결해주는 제2청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청사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노 박사님, 이 부분 기능을 어디까지 이 청사에다 부여하는 게 타당할까요? 예. 지금 현재 아마 한동해 본부는 해양수산 네. 분야로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해안 분들이 그 이외에 다른 인허가라든가 네. 업무 협조를 받을 때 이제 춘천에 가는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특성화된 산업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2년 전에 있었던 올림픽. 네. 올림픽의 유사한 사업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행정기관이 과거에 이제 사라졌던 올림픽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서 사실은 유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현장에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북방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방경제에 관한 거를 우리가 수도권이나
우리 영서 쪽에서 하기보다는 네. 해당 지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네. 내 사업들도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네. 이런 등등이 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한다면 동해안 사람들도 좀 편할 거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야가 조금 좀 강화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미래를 본다면 영동 지역에 국가가 정한 이 지구가 에너지 산업지구, 소재 산업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와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고 보면은 네. 분명하게 우리가 영동권에서 선점하고 있는 게 그런 소재, 에너지 이런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정력도 제2청사에 입지한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고. 네. 자, 이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영동 지역에서 행정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이 청사에게 업무를 이관시켜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 그 심 의원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우리 이제 강릉의 한동의 본부가 수산 업무에 지금 맡고 있는 직원들이 한 10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2청사로 승격이 됐을 때는 아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림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우리 강원도에 여기에 대한 산림에 관련되는 녹색국이라든가 또 동해안 6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을 자랑하는 우리 관광의 도시, 또 동해안에 또 관광국이라든가 또 여기에 물류 등의 업무를 이관해서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이라든가 북방 물리 기지라든가 또한 양양에 지금 현재 공항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동해 지역의 발전에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동해 본부의 승격으로 인해서 제2청사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쳐드리고 앞으로 50년의 강원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2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은 거죠, 영동 지역에.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청사를 설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 위원장님은 네. 이 관련해서 뭐. 그 두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도청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도민들이 사실 도청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반 민원적인 사항들은 이미 다 이관이 돼 있는, 시나 군을 이관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뭐 여권만들로 이제 도청을 가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미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게 이제 이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청사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도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동해안 쪽에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의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게 논의를 완전히 성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청사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도 어디에 설치할 그렇죠. 것인가도 그 결정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접근 방식이신데 지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이왕에 이 논의가 나왔고 기존에도 영동 지역에 강원도 이청사 설치에 관한 논의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부분은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환동해 본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청사 얘기하면 환동해 본부를 띄워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아까 노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순위는 환동해 본부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강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뭐 이견이 있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일단 우리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패널분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고 위치, 그다음에 역할과 기능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이게 이청사 설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비교한 다른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재정 자립도가 낮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청사를 설치했을 때 예산
조직 문제 이거 크게 부담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제2청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예 본부가 건축이 이루어진 지가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동예 본부 그 자체적으로도 신축 건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제2청사를 승격을 해서 조금 더 증축을 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차라리 오히려 이번에 제2청사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예 본부를 신축하는 것보다 제2청사 승격으로 인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 본 의원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60년 다 된 이런 노후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제2청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심 의원님이랑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분명한 예산과 조직과 정원이 우리가 이제 청사 한동예 본부에서 제2청사로 간다는 얘기는 예산과 조직과 정원이 확대된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부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 상태로는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 못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우리가 예산과 조직과 정원의 확대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요청을 하면은 그건 행안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과가 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오동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죠. 지금 동해안에는 2개의 도청 조직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예 본부고 하나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렇죠. 이 조직이 2개가 합쳐지면 꽤 크죠. 우리가 이 청사를 한다 그렇다면 한 300명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한다 그렇다면 그 조직에 못지 않는 거기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때는 현 상태로 조직의 통합 정도로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단계적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전략으로 가야지 안 그러고 우리가 사실은 20년 전부터 우리 국가가 요친 게 작은 정부였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작은 정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작은 정부로 가자 이거죠. 그렇지만 전략적으로는 300명, 400명 되는 제2청사를 보고 가는 게 지금의 논의해야 될 핵심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되죠.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동예 본부를 승격이 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갖고 좀 전에 우리 두 분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옮기고 그 다음에 산림 우리 도의 녹색국이 이쪽으로 강릉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국이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2청사를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한동예 본부를 뭐 4개국, 5개국을 만들어서 승격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해 수구도시 이제 관광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에 관련되는 구, 그 다음에 또 우리 강원도가 82%의 어떤 산림 지역으로서 또 산림 녹색구,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또 한동예 본부 이렇게 됐을 때는 4개 국이 운영을 해서 제2청사를 운영하면서 지금 강원도에도 보면은 행정부지사가 계시고 경제부지사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경제부지사가 여기서 상근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제2청사소에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제2청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세 분께 다 똑같이 여쭤볼 건데요. 뭐냐면, 지금 이 청사를 설치했을 때, 본청에 있는 업무를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업무를 이 청사에 넣어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원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려라. 이런 주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강원도 본청에 있는 업무 중에 일부분을 이 청사로 이관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산이 크게 늘어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존 예산을 그냥 옮기면 되는 거고요. 인력도 그 인력이 본청사에 있던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 청사로 옮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상 예산이나 조직 문제로 이 청사를 설치하는 게 이 지장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 청사 설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패널 분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정원과 조직의 확대도 전제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본부장급의 조직이 아니라 경기도처럼 저는 부지사 예전에 저희가 아마 의원님께서도 심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화부지사를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 식의 부지사 한 명의 티오는 그 지방자치법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2인 이상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제2청사를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의원이 여기 와서 얘기했다 그랬을 때도 그런 기준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지사급을 전제로 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죠. 이거는 뭐 강원도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다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 평화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되면은 부지사 한 명이 추가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 문제가 연결이 되면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강원도 이 영동 지역의 제2청사 설치 문제가 같이 소멸해버리고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앉을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노 박사님께서는 그 방안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 의원님께서는 지금 제안하신 방안이 그거잖아요. 지금 있는 부지사분 중에 한 분을 이 제2청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관장하게끔 하면 된다. 자, 지금 뭐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동 지역에 강원도 제2청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원도 제2청사가 설치되더라도 담당하는 업무, 기능 이런 측면이 실제 이 시민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가 얼마만큼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아마 더 많은 거를 겪으실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해서 의원님이 의회 회기 중에 춘천으로 의회를 하기 위해서 올 때의 3분의 1만 이 지역에서 해도 의원분들도 좀 편해하신 거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게 이 청사가 온다 하면 약간의 상징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과거의 민원 업무 같으니까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이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발전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가 우리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개발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허가 업무가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은 이제 본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만약에 와주기만 한다 그렇게 하면 타 지역에서 이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도 이쪽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할 때 굳이 영서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도 동해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상징성인 어떤 하나의 거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이전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가능성도 좀 높게 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냐면요. 이청사 설치 관련된 논의가요, 공교롭게도 대선 앞두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이게 선거 공약으로서, 이게 표를 얻기 위한, 깜짝 제안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청사 설치가 대선과 관련해서 나온 거, 이 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거 잠깐 짚어보고 가죠. 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번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6.1 지방선거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도지사 후보자님의 공약 사항에 이게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약 사항을 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지 대선에는 알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강원도 전체 표심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이제 이 영동 지역의 어떤 이 그동안의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게 표로 갈 거냐. 네. 만약에 이게 표로 영동 지역에서 간다 그러면 예. 반대로 이제 영서 지역이나 특히 춘천 지역은 또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이청사 때문에 설치에 대해서 영서 지역에서 반발이 있나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어떤 지금 강원도청의 기능을 조금 더 분리돼서 이쪽으로 떼어내오는 정도로 얘기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반발을 할까요?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발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노 박사님, 이게 이청사 설치와 관련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더라도 이게 아까 그 경기 북부청 말씀하셨을 때 낙후 지역, 소외된 지역 개발,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균형 발전의 수단으로서 이청사를 설치하는 문제, 이게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동 지역에 이청사 설치하는데 영서 지역에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거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딱 자른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렇게 딱 자른 부분은 아닌 거고. 이제 기능을 분산하고 많이 이런 쪽까지 얘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논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좀 더 나가면 사실 이청사라는 개념에 우리가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이미 나왔던 건데 이게 광역도시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강원도도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역도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주변들이 다 흡수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분산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청사가 됐든 아니면 광역도시가 됐든 분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정치적인 접근을 했을 때 반발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접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나왔고. 출발은 항상 정치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게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정치권에서 공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출발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선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청사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이청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춘천에 있는 도청을, 원주나 아니면 강릉이나 아니면 또 다른, 강원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아예 이전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도청, 신축과 관련된 이 문제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도청, 본청과 관련해서 그 이전 논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됐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부분 오 위원장님께서 그 도청 신축에 관해서 이제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거든요. 왜 저희가 반발했던 거는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 캠페이지에 도청을 신축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을 때 이제 반발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 도청이 갈 수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유치 운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게 춘천의 이 도시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춘천의 도시 구조는 도청뿐이 아니라 이제 교육과 행정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도시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도청 하나가 옮겨가는 게 문제라 도청이 하나 옮긴다 그러면 거기에 딸리는 산하기관들 다 하면 30개, 40개 정도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강원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거를. 춘천에서 만일에 도청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강원도가 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은 절대적으로 춘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걸로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강원도청 청사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은 인구가 다 20만 이상에 넘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시군에는 인구 절벽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빅3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그 지역의 도청 소재지가 가장 중심 상권으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전남 도청은 광주에서 무안군은 인구가 2만 3만 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남 도청은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홍성군도 인구가 2, 3만 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강원도는 산림 면적이 82%고 인구는 적은데 춘천에만 꼭 고집한다는 문제는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강원도청사 시민들 또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공론화해서 다음 차기 도정에다가 맡겨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 의원님께서는 오 위원장님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펼치셨어요. 두 분이 맞서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자, 노 박사님께서는 그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강원연구원에서 이 연구 용역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이 두 분의 의견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3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예. 아까 오동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도청 이전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했다고 뭐 알고들 계시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단 한 번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알려진 게 잘못 와전된 건가요? 잘못 알려졌고 이제 지난해에 도청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검토는 현 위치에 대한 건축의 가능성을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 위치를 그건 픽스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론 조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선언이 어디로 옮기자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 지역과 현 지역 딱 두 개만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한 거니까 뭐 사실은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본청은 춘천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이다. 춘천을 떠나야만 한다. 의견들이 다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일단은 강원도지사께서는 확정 발표를 했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발표대로 추진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많으니까 이거를 재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이것도 두 분의 의견은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도청과 관련된 문제, 이청사가 됐든 도청 신축이 됐든 이 문제는 차기 도정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그 후보자들이 자기의 공약을 내놓고 또 충분히 이 도민들을 설득할 거고요. 그 이후에 차기 도정에서 아마 이것이 좀 더 치밀하게 검토가 되든가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기 도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현 도지사가 발표하기로는 신축을 뭐 캠페이지 부지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를 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요. 논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캠프 페이지가 그 시민 복합공원으로 결정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수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 갑자기 이제 도청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시민들 논의 과정에서 참여했던 시민들이나 단체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토론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청이 춘천을 떠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했을 때 그러면 춘천에 만일에 도청을 꼭 그대로 신축을 해야 된다면 도민들한테 왜 그런지 왜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합의도 이끌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 위원장님께서는 춘천 신축은 당연한 거고 대신에 캠프 페이지 부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 차기 도정에서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 박사님 여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재검토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새로운 도정이 출발했을 때 위치와 가지고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입지 안 된 다른 지역, 원했던 다른 지역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삼선 도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주기를 바랬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4개월 남은 상태에서도 아직도 결정되었 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도 기금 반대하셨었죠. 그래서 그것도 부결됐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이게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부지로 가려면은 토지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 교환 문제 아직 논의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가려면은 도시계획 시설을 용도를 그 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도시계획을 또 확정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아직 상정적도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정된 게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쉬운 거는 이게 재검토가 된다 그렇다면 다음 도지사님이 누군가가 지선 공약으로 분명히 내보낼 텐데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운신의 폭이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 군데다 가는 순간 나머지 지역은 다 반대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짧은 기간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확장을 지어놓고 그 다음 지선에 공약으로 안 나오게끔, 그리고 그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이 부담을 안 가지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예. 한 4개월 남았는데 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저는 18개 시군의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랑 의논을 하면 네. 한 달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고민들은 벌써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다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안 되면 조율을 해야죠. 네. 이 도청 이전과 또 영동 지역의 강원도 이청사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논의를 해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사반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